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경남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책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창원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로 수소차 1,100대를 보급합니다. 경상남도와 도내 시군들이 인구 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19일 오전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가까운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남도 비상입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지난 18일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방역막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코로나19가 경남과 인접한 대구 경북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경남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기존 수준의 방역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하기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경남도는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환자들을 분류해서 검사하는 기능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밀양, 장녕, 거창, 합천 등에는 대구와 교통수단 등을 통해서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역과 터미널에 대해서는 예방적 소독을 이를 위해 실시해서 또 이번 달 말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따른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도내 대학 기숙사 내외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유학생 동선 사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19일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기관인 진주 경상대병원을 방문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19일 기준 경남도 코로나19 확진자는 0명. 하지만 가까운 대구 경북 지역의 방역망이 무너지면서 경남도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지난 18일 영남권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 대구 경북에서만 하루 사이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감염 경로 역시 정확히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9일 오후 5시 현재 기준으로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1,149명이 검사를 진행 중이며 다행히 사망자는 없습니다. 지난 18일 확진 환자는 31명이었지만 확진자 수는 하루 사이 20명이 증가했습니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15명이 31번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으며 국내에서 첫 미성년 확진자도 발생했습니다. 하루 사이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18일 밤 11시 15분부터 응급실을 폐쇄하고 응급실에 있던 환자는 병원 내 1인실 등으로 격리 조치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47번 환자가 발생한 영남대병원 역시 응급실을 폐쇄했습니다. 특히 서울 성동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은 해외여행도 확진자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3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9일 오후 5시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7만 5,110명으로 사망자는 2,009명으로 전날에 비해 1,800여 명이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중국은 현재 7만 4,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도 2,004명에 이릅니다.
중국 당국이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지역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00명대로 줄었지만 코로나19 발병 2달여가 지난 중국 전역의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한 달, 누구로부터 감염이 됐는지 알 수 없는 환자가 나타나면서 이들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직면해야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서울에서도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하루 만에 추가 확진자가 10명 이상이 나오면서 현재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시작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역사회 내 감염, 지역사회 감염 유행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용어 정리부터 해주시죠. 그거를 세밀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역사회 감염은 29번, 31번처럼 이제 확진이 됐는데 해외 유행국가 다녀온 적이 없거나 확진 환자의 접촉력 없이 홀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 그건 지역사회 감염이죠, 어쨌든. 네. 이 환자는. 그런데 이 환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접촉자 중에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역사회 감염의 유행, 에피데믹이라는 거는 이제 평상시보다 이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늘었다. 그런 이제 복수로 여러 환자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의 경우는 13명의 지금 하루 사이에 13명이니까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계열성. 그런 의미에서 이미 지역사회 감염 유행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얘기는. 예, 그러면 현재 대구는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성동구에서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적어도 이제 서울과 대구, 그다음에 광주. 광주는 태국 갔다 온 분이 21세기 병원 입원하고 거기도 노출자가 많은데 아직 최대 잠복기 지나지 않아서 거기 접촉자들 자가격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곳은 그러니까 광주는 좀 다르긴 하죠. 지역사회 감염 연결고리 없이 된 사람은 아직은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서울과 대구는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시작됐다. 예, 대구뿐 아니라 서울도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정부나 언론도 그런 분위기를 전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네. 냉정하게 좀 진단해서 전달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 바이러스라는 생물학, 바이올로지 이거는 과학적인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전문가들이 예견을 하는 거를 좀 새겨 들어야 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답답한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쪽으로 굴러가고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보여주는데 귀담아 듣지를 않으니까 항상 뒷북치고 좀 후베이성에 너무 집착할 때 이거 다른 저장성, 광둥성 봐라 안 보고 환자 생기니까 확대하고 그러면 동남아, 태국, 싱가포르 봐라. 네. 안 보다가 이제 환자 생기니까 그때 옮기고 이게 쫓아가는 시기다 보니까 이게 호미로 막을 걸 이제 가래로 막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이게 지금 중국에서 입국자한 일본 입국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중국 유학생들 보고 여기 와서 2주간 격리하라고 그러면 니네들도 지역사회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들어와도 안전해? 할 말이 없다고요. 할 말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해서 정부가 과감한 저거를 해야 되는데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상황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드는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책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남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장기화된 경기 불황과 인건비, 임대료 상승에 더해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경남도 차원의 지원책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남 지역 시군에서 지역 상품권 소비 촉진 캠페인도 함께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잘 보셔야 할 뉴스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탈출구는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화재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의 문 이야기인데요. 비상탈출구 이용법을 김한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6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 한밤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불에 일가족 3명이 갇혔습니다. 소방대원이 진입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일가족은 옆집으로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3년 12월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발생한 불에 일가족 4명이 빠져나오지 못해 모두 숨졌습니다. 이들 가족의 운명을 가른 건 경량 칸막이였습니다. 경량 칸막이란 쉽게 부서지는 소재의 벽인데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2년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는데 이후 2004년부터 3층 이상 아파트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강화됐습니다. 최근에는 경량 칸막이와 더불어 바로 아래층과 연결되는 비상 통로나 아예 아파트 내부에 따로 대피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 탈출구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처럼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데 채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잘 쓰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아예 선반까지 만들어 창고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몇 초 차이로 생사가 엇갈릴 수 있는 화재 시 대피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가정집이다 보니 단속할 수도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불법 개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현행 법령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는 아파트의 비상탈출구 위치 파악은 필수. 비상 상황에 대비해 통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해 남해에서 한 남성이 승용차에 부딪혀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에서 2,200만 원을 보상했는데 알고 보니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고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달려오던 흰색 모닝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다리가 골절된 이 남성은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 교통사고처럼 보이지만 이 사고는 사실 고의 보험 사기입니다. 고의 사고 직전 찍힌 CCTV 영상입니다. 같은 남성이 승용차로 향하지만 다행히 차량이 먼저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남성이 뛰어들지만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사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수차례 사고를 시도한 겁니다. 이번 사기는 사고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당일 CCTV를 파악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고 시 영상이 너무나 부자연스럽다 싶어서 담당 조사관이 그 이전 시간까지 그 CCTV를 확보를 해가지고 다시 분석을 했어요.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횡단보도를 뛰어나오는 연습을 혼자 해. 일부러 고의로 고의 사고 유발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기다. 경찰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45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남성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여죄를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창원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로 수소차 1,100대를 보급합니다. 이번 1차 물량은 347대로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로 보급될 예정이며 개인은 1대, 법인과 기업체는 최대 5대 이내로 제한됩니다. 창원 시민은 약 7천만 원의 수소차를 3,31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구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신청은 구매 차량별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중 양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 또는 1년 이상 소재한 법인과 기업입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승용차 최대 1,500만 원, 초소형은 640만 원, 이륜차는 최대 330만 원까지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인구 감소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도는 1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경남형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협업 방안과 도민체감형 인구시책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또 인구 소멸 위험 지역과 청년층 인구 유출 심화 등 지역 특색에 따른 차별화된 인구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 노사가 1교대 근무체계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은 지난 17일 1교대 전환을 최종 합의하고 이날부터 상시 주간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 1,700여 명은 모두 오전 7시에서 오후 3시 40분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한국GM 창원공장은 1교대 전환으로 전기세 등 공장 운영에 투입되는 고정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창군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임모 씨 등 6명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3년 동안 사업부서와 협의 후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출장비를 지출한 뒤 이를 되돌려받아 식사비와 명절 비용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 1부는 지난 18일 기소된 공무원들이 사용한 출장비가 공무원 계비와 함께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빼돌린 출장비를 사용한 것인지 계비를 사용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날은 갈수록 포근해지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창원 3도, 함안 영하 1도로 출발했다가 낮부터는 14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며 따스하겠는데요.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은 적겠지만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번 비로 대기 건조도 어느 정도 해소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거제 동쪽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나 갯바위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세차는 미뤄두시는 게 좋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과 개인 위생 수칙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